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동 사태,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국면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휴전 이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양국 간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위기에 처하며 지지부진한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외부의 압력이 아닌 이란 내부의 극심한 분열 때문이라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대외적인 적에 맞서 하나로 뭉쳤던 이란 정치권이 현재 협상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그야말로 정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향후 대미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이란 최고 지도부 내의 갈등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는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과의 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초강경파 세력들이고, 다른 한쪽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에게 협상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현실론자, 즉 협상파 세력들입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타협을 모색하는 현실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우세해야 정상입니다만, 지금 이란 내부의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이들 중 단 한 사람만 언성을 높여도 전체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이란 내부의 자중질환 상황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매우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지금 이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어 쪼개져 있다. 저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협상 상대, 즉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란의 리더십 혼란을 정조준한 발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협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 종전 선언을 일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 지난 몇 주 전에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던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이란 정치권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심층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빗발치듯 이어지던 지난 기간 동안 이란 내 모든 정치 세력들은 일시적으로 정쟁을 멈추고 현 정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집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걸린 전면적인 전쟁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휴전 발효 이후 급변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지 불과 3주가 지나면서 억눌려 있던 내부의 기존 계파 갈등이 화산재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외 대응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논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 여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강경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 협상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연일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 강경파 세력의 주요 공격 타깃, 이른바 표적이 된 인물은 바로 의회를 이끌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입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현실적인 주장을 펼치자 강경파들은 이 의회 의장을 중점적으로 지목해 정치적인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리바프 의장은 지난 10일 제3국인 파키스탄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비밀리에 접촉을 가지면서 물밑 협상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경 보수 성향을 띠는 이른바
페이다리 계열의 정치인들은 갈리바프 의장을 비롯한 협상팀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이다리 계열 인사들은 현재의 협상팀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엄중한 지침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파이다리 계열의 핵심 인사로 널리 알려진 마흐무드 나바비안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이란에게 완전한 손해일 뿐이다. 그 누구도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협상팀이 이란의 핵심 자산인 핵 프로그램을 대미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절대 핵을 그 어떤 협상 테이블 위에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반면 이란을 바라보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중동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본토까지 언제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강경파들은 이 핵심적인 핵 의제권은 절대 대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으니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 의회의 분위기를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의회 전체 의원 290명 가운데 압도적 다수인 261명이 대미 협상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서를 전격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협상파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파이다리 계열을 포함한 초강경파의 주요 핵심 인사들은 이 서명에 철저히 불참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의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치명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의 부재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진 첩보와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습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안타깝게 사망했고 모스타파 하메네이 본인 역시 그 치명적인 공습으로 인해 얼굴과 다리 등에 회복하기 힘든 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내부의 그 복잡다단한 파벌 갈등을 능수능란하게 조율해 오던 기존의 핵심 지도자 그룹이 전쟁 초기 공습으로 사실상 모두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국정 운영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새로운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건국 이래 최악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전혀 제대로 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조차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도부의 리더십 공백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주 예의주시하며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제2차 협상단 파견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현재 이란 지도부 내부에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이 존재한다. 도대체 이란 내에서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그들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 각자 함부도 강도 높은 비판은 현재 이란이 완벽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각 계파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매우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런 팽팽한 와중에 이란 측에서 미국의 하나의 종전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제 원유 수송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
다시 개방하는 대신에 그것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이란이 막대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 자국의 고유한 우라늄 농축 권리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란의 이번 제안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뼈있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제안을 들고 나온 인물이 이란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권한을 가졌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접촉하는 협상파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더라도 이면에 굳건한 강경파들이 곧바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란 측의 통일된 단일 의견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가 180도 다르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시각에 맞서 이란 지도부도 겉으로는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을 비롯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은 일제히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란 내부에 강경파나 온건파의 분열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이란인이자 하나의 혁명가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면서 미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심각한 부상으로 은신 중에 있기 때문에 상하부 간에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내부 의견 조율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도부 대다수가 사실상 조속한 휴전을 원하고 있지만 최고 지도자와 하부 조직원 간의 최소한의 소통조차 거의 불가능한 단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윗선과 아래선 사이의 소통 파이프라인이 꽉 막힌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관되고 책임 있는 대외 메시지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구조적인 소통 부재가 결국 통일된 의견 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어 다시금 끔찍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모하마드 사데그 지바칼람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는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자해 행위다 라고 맹비난하며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과 입지를 위한 공간을 억지로 확보하려는 얄팍한 계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거듭 일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체제가 막을 내리고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이후 이란 내에는 국가의 방향성을 하나로 묶어낼 통일된 메시지를 내는 구심점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혼란기를 틈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새로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강경한 폭격 메시지를 내거나 실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할 경우 오히려 그것이 명분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란 지도부와 군부를 다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결속 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강력한 대안 카드가 바로 전면적인 해상 봉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복, 즉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이고 빈틈없는 해상 봉쇄 작전을 준비하라고 안보 보좌진들에게 공식 지시를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 상황실 회의를 비롯한 여러 핵심 회의에서 이란의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과 물류를 원천 차단하여 이란 경제의 숨통인 석유 수출을 계속해서 강력히 압박하는 방안을 최종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확고합니다. 군사적 폭격을 무리하게 재개하거나 반대로 아예 분쟁에서 손을 떼고 관망하는 다른 선택지들은 해상 봉쇄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보다 미국에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장기화 준비 지시를 두고 이란이 오랫동안 완강하게 거부해 온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이란 체제의 돈줄을 직접 겨냥한 초강경 고위험 도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닌 이란의 핵심 해안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를 이른바 역봉쇄하는 옥쇄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란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물류 수출입을 봉쇄해버리면 이란 내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계속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지 못해 불과 2시해 3일 만에 모든 원유 저장 시설이 가득 차버리는 포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장할 곳이 없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이란은 결국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 생산 시설의 밸브를 스스로 잠가야만 합니다. 가동을 중단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경제적 손해지만 한번 멈춰버린 생산 시설을 훗날 다시 복구하고 재가동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급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타격 대신 경제적 고사작전으로 숨막히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이란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살기 위해 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측과 절대 굴복해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측이 갈라져 싸우고 있고, 협상을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군사적으로 두어 번 더 버틸 여력도 없지 않느냐라며 절규하는 세력들까지 뒤엉켜 내부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통일된 리더십이 부재한 이란과의 피말리는 대치 국면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로 전해드린 뉴스 업데이트였습니다.